예, 여러분과 이제 인연 맺은 지가 벌써 한 4개월 강좌를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제 17강좌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명상에 대한 입문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 명상을 이제 그래도 특히 강조한 것은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걸 주로 얘기했고, 또 이 명상이 치료적인 의미, 우리 질병,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적인 의미, 대단히 참 의미가 있는 거죠. 병원을 찾는 환자의 8, 90%가 병이 있어서 환자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고통, 괴로움에서 오는 그런 환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과학적 가능성을 심신의학 또는 심리, 신경, 면역학, 또 뇌과학, 스트레스 과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쭉 얘기를 했죠. 자, 이런 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이제 이 명상을 하면 우리의 마음과 뇌가 바뀔 것인가? 바뀐다고 믿고 해왔는데, 옛날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인과관계를 밝힐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또는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와서는 명상이라는 심리적 훈련을 하게 되면 뇌가 바뀐다, 우리 몸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또 괴로운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바꾸는 이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현대인이 명상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가 볼 생각이에요. 이제 몇 시간, 이제 적어도 또 16시간 정도는 뇌를 바꾸는 이제 본격적인 거죠. 명상, 뇌를 바꾸다 한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괴로운 뇌를 행복한 뇌로 바꿀 것인가. 이거를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쭉 살펴볼 것입니다. 명상이란 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정신수행이에요. 인류 역사에 5,000년, 6,000년 이렇게 지속해오는 그런 수련이 없습니다. 뭐든지 좀 몇 년 하다고만 유행이 끝나버리고 또 딴 걸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이 명상은 끊임없이 계속 인류 역사와 더불어 앞으로 미래가 얼마 우리 인류가 더 오래 살아갈는지 모르긴 하지만은 이 지상에 생존하는 한은 명상이라는 이 소중한 이 가치는 지켜질 것이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효과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상 소중한 정신적 자산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가꿔가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연제는 과연 우리의 뇌도 바뀔 수가 있느냐? 우리의 뇌를 바꿀 수 있겠나? 뇌를 바꿀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정신현상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정신현상들, 기억하는 거, 학습하는 거, 연상하는 거, 추리하는 거, 생각하는 거, 감정 느끼는 거, 이 모두가 어디서 합니까?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뇌지요. 그러면 뇌를 바꾸었다 하면 우리 생각도 바꾸고, 감정도 바꾸고, 이렇게 이제 우리 정신현상을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병이 들었다. 그럼 병을 치료하려면, 고치려면 어디를 바꿔야 되겠어요? 뇌를 바꿔야 되죠. 뇌를 바꾸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통들, 또 우리 마음이 거꾸로 이제 괴로우면서 행복한 뇌로 또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뇌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몇 차례 걸쳐서 명상이 과연 뇌를 바꿀 수가 있는가 하는 근거들을 살펴볼게요. 다 모든 거는 과학입니다. 이제는 과학 안 된 거는 다 신비는 수수께끼고 믿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 과학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은 모든 게 학교 교육이 다 과학으로 무장받고 과학으로 이제 이 삶을 단련받아 왔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고 또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이 문명이 찾아오고 이제 뭐 인간의 과학적 상품도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로봇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모든 게 이런데 과학적인 거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이 뇌를 바꾼다는 이 뇌과학도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반드시 알아둬야 할 그런 필수적인 거예요. 예. 우리가 특정한 운동을 하면 특정한 운동 또는 특정한 감각 훈련을 계속하면 뇌가 바뀔 것인가 하는 걸 알아보는 겁니다. 뇌가 안 바뀐다 그러면 아무리 특정 운동을 하거나 무슨 특별한 감각 운동을 한다 해가지고 뇌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한 이런 운동, 이제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1980년 초반에 동물 실험하는 연구자들에게서 나와요. 예를 들면 쥐한테 이 로프를 이렇게 타고 간단한 로프를 타고 간들간들한 데를 기어 올라가면 거기에 먹이를 줍니다. 여기 먹이가 요 플랫폼 여기서 이제 줘요. 이 밑에 물엉덩이에요. 물엉덩이. 그래 이 쥐가 이 물엉덩이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이게 어떤 이 로프를 타고 이렇게 막 균형 운동을 해가면서 특수 훈련하듯이 유격대 훈련하듯이 이 특수 훈련하는 군인들 있죠. 예. 그런 거 하듯이 로프 타고 이렇게 아주 경사면 올라가서 요 플랫폼 올라가면 먹이를 얻게 됩니다. 자, 이 쥐는 특수 훈련을 받아요.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그래야지 여기를 올라가야 먹이를 먹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 쥐는 특별한 균형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죠? 밸런스를 잡고, 안 떨어지려고 밸런스를 잡고, 그러면 이 밸런스, 이 균형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에 무슨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균형을 담당하는 뇌세포 부위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변화가 있더라. 단백질 많은 RNA가 늘어나고 뭐 이런 이제 그 양적인 변화가 있다 하는 게 밝혀져 가지고 굉장히 호기심을 사람들이 가졌거든요. 그게 80년대 얘기인데 그러자 사람들도 과연 그러면 특수훈련을 하면 뇌가 바뀔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가 검토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왼손 이제 왼손잡이는 왼손 쓰겠지만, 거의 다 많은 사람이 오른손잡이니까 이 왼손 안 쓰는 이 왼손을 계속 써가지고 몇 시간 동안만 오른손은 다 이제 안 쓰고 이것만 계속 젓가락질도 하고 이거 가지고 먹고 이거 가지고 글도 쓰고 이거 가지고 막 하게 되면 이 왼손을 지배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오른쪽 내가 반틈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오른쪽 방구에 전두엽이라는 곳에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 왼손만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몇 시간만 요것만 전용으로 왼손을 쓰면 그걸 담당하는 영역이 커져요. 이 영역이. 신기하죠? 네. 단 몇 시간 그거만 왼손만 쓰면. 자, 그 다음에요. 이 음악가들은 다른 이제 사람들하고 좀 달리 음악 소리 내는 거 발성하고 노래 부르고 청음하고 그걸 음악 소리를 담당하는 그 특정 뇌가 있는데 그 뇌를 브로카 에리아라고 그래요. 요쯤 이렇게 있어요. 요쯤 이렇게 있는데 이 브로카 에리아라는 뇌 부위가 그거를 담당하는 소리를 담당하고 발성을 담당하고 하는 이 부위가 더 커진다. 영역이 커진다. 그러니까 그 뇌가 소리를 담당하는 이 부위가 발달돼야지만 노래도 잘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또 이제 있어요. 시각장애인.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점자. 여기 만든 거 점자 있죠? 이 점자는 주로 집게 손가락을 써요. 집게. 이 집게 손가락만 주로 많이 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집게 손가락의 운동을 담당하는 뇌피질이 또한 발달돼 있다. 발달된다. 이거예요. 그래, 여기까지는 특수한 운동을 하거나 특수한 감각 훈련을 하면 그걸 담당하는 뇌 부위가 커진다, 발달된다. 이런 증거를 잡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팔자에 딱 다 메인 거라면 우리가 뭐 후천적으로 훈련을 해봐야 내가 안 바뀐다. 이런다면 공부할 필요도 없잖아. 훈련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죠? 팔자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교육이란 거는 모두가 특별하게 훈련을 받으면 뇌가 좋아진다. 이런 가정 하에서 우리가 학교 교육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뇌를 개발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너무나 당연한 거를 과학적으로 입증을 못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것이 입증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연구가 2000년대에 와가지고 영국에 가면 런던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저도 런던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런던의 택시는 새카만 택시예요. 아무 택시인데 굉장히 큰 택시예요. 사이즈가 커요. 그런 택시가 런던의 전용적인 영업용 택시입니다. 이 런던의 택시 운전수가 되려면 적어도 25,000개의 골목길을 다 외워야 돼요. 하도 오래된 도시가 돼가지고 그 손님을 모시려면 조그만 골목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걸 알아야지만 이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런던에 진짜 택시 운전수들을 이제 해서 뽑아가지고 뇌를 MRI 촬영을 해보니까 이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해마라는 곳이에요. 해마라는. 이 부위가 훨씬 커져 있더라고요. 예? 이 사람은 특정한 런던이라는 도시의 공간 구조를 기억하기 위해서 특정한 훈련을 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는 뇌피지가 있더라. 예? 아마 그런 연구 안 돼서 그렇지. 서울에서 오랫동안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은 아마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이 해마가 특별하게 발달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도 이 골목길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오래된 도시잖아요, 서울도. 예? 500년 한양도 몇 안 되는 세계에서 오래된 도시예요, 한양이. 그리고 서울이 좀 복잡합니까? 그리고 서울에 새로운 도시를 자꾸 그 신도시를 만들어 확장하고 하니까 금방금방 외우지 않으면 그 손님 못 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훈련을 한다. 운동 훈련을 한다. 또는 감각 훈련을 한다. 이런 훈련을 하면 거기에 걸맞는 그걸 담당하는 뇌 부위가 커진다. 뇌 세포가 발달한다. 양적으로, 기능적으로 발달한다. 이것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이제 이를테면 어떤 뭐 수학 공부가 많이 한다면 수학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겠죠. 또 미술을 만날 그 미술만 한다면 미술 그림 그리는 거 이걸 담당하는 뇌가 발달되겠죠. 그죠? 그 스포츠 하면 스포츠 특정 스포츠 그걸 담당하는 뇌 피질이 발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라는 거는 다 특정한 훈련을 수십 년 하다 보면 특정한 뇌 부위가 발달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다 얹으면 명상이라는 걸 또 이제 우리 스님들 같이 수십 년 명상만 하신다면 명상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 걸 가설이라 그래요. 그거를 이제 입증을 자꾸 그 가설을 입증해 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밝혀가면 그거는 이제 입증이 되면 그 사실이 되는 거고, 그건 타당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추상적인
그런 사고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냥 대표 선수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학자들은 수학을 30년 했는 분들 이런 사람들 연구를 해보니까 추상을 담당하는 내부위 또는 분석을 담당하는 내부위의 내피질이 더 커져 있더라. 부위가 확장돼 있더라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아까 내가 이 얘기한 대로입니다. 특정한 일을 하면 특정한 뇌가 발달된다. 사고도 그렇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건 아인슈타인은 뇌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보물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죠? 세계적인 천재잖아. 20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가 아인슈타인이란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76세 죽었어요. 76세에 죽었는데, 이 아인슈타인은 뇌를 국가에서 죽은 뇌를 딱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포르말린에게 넣어가지고 안 썩도록 딱 보관해 놨는데, 1986년에 이 뇌를, 아인슈타인 뇌를 한번 분석을 해부를 해본 거예요. 특정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버클리 대학이라고 아실랑가 모르겠네. 캘리포니아에 샌프란시스코 하면 버클리라고 참 좋은 대학이 있죠. 이 버클리 대학에 마리온 다이아몬드라는 여자가 해부학 교수예요. 굉장히 유명한 이 분야에서 해부학으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교수 한 분인데 이 여자가 그 미국 국가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아인슈타인의 뇌를 해부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인슈타인과 같은 나이에 죽은 보통 사람들, 76세에 죽은 보통 사람 뇌 6개를 샘플로 얻어가지고 그거하고 아인슈타인의 뇌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예요. 그래 해보니까 참 궁금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의 뇌가 어떨까? 천재의 뇌는 보통 사람은 뭐 어떻게 다를까? 내 세포수가 훨씬 더 많을까? 뭐 여러분 그러잖아요. 픽하면 머리 큰 사람은 머리가 좋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머리가 적다. 사실 그게 오래된 그 인문이었어요. 대영 박물회가 열렸던 1800년대에 아주 그 갈톤이라고 하는 찰스 다윈의 이종사촌이에요. 예, 세계 역사에 가장 머리가 좋았다는 사람이 그 프란시스 갈톤이라는 다윈의 이종사촌인데 이 사람은 IQ가 210이야, 210. 3살 때 이미 라틴어를, 영국 사람인데 라틴어를 띄고 4살 때 뭐 히랍을 띄고 뭐 5살 때인가 6살 때는 수학을 뭐 대학생보다 대학 수학과 나온 사람보다 더 잘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여튼 뭐 아주 신기한 사람이에요. 이 갈톤이라는 사람이. 이 갈톤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뭐 진화론도 하고 뭐 논리학도 하고 통계학도 하고 뭐 수학도 하고 심리학도 하고 뭐 생물학도 하고 뭐 만물 박사예요. 만물 박사. 그런데 이 사람이 대형 박물회가 딱 열렸는데 런던에서 그거 딱 온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생각이 자기 형이 이종사촌 형이 그 다윈 진화론이잖아. 진화론자잖아. 다윈이 진화론을 만든 거네요. 그 다윈의 진화론의 이론을 상당한 부분 이 나이가 한 20살 젊은 이 갈톤이 뒷받침을 해준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많이 커진 것이 진화가 많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심리 검사를 만들어 지능 검사를 즉석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능 검사 시켜보는 거예요. 지능 검사가 100점 먹은 사람하고 50점 먹은 사람하고 비교해가 100점 먹은 사람이 머리가 더 클 거다. 둘레가 더 길 거다, 클 거다, 이렇게. 이걸 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게 이제 상관계수를 낸 거예요. 머리 크기와 지능 발달하는 관계. 이게 상관계수가 처음 나오게 된 그 즉석에서 만드는 수학 공식을 유도해가 만든 게 프란시스 갈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톤이 그런 자기 즉석에서 만들어서 내 크기와 지능검사도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죠. 이게 갈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썩 좋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커야지 그 속에 내 세포가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닌가. 예? 그런데 실제로 어떤 병은 물이 꽉 차 있는, 내 척수액만 꽉 차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대두증이라 그러는데, 또는 수두증이라 그러는데, 그건 정신박약이에요. 머리는 건데, 예? 그런 예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크기와 내 크기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예, 그래도 이제, 아인슈타인도 이제 그렇죠. 아인슈타인 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내는 어떤 특정한 부위에 어떻게 특정에 발달되어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이문을 풀려고 버클리 대학의 마리온 다이아몬드라는 그 박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은 평생 생각한 게 수학적인 수학.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아인슈타인은 사람 가만히 앉아가 생각하면 사인, 신호, 그 다음에 그 이미지, 상상하는 이미지, 이거를 가지고 추상적 세계로 갔다 그래요. 추상적인,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라 상상으로, 이미지로 생각하는 이 세계로 가서 여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그 위대한 여러 가지 법칙들이 다 상상해서 내놓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상상의 뇌, 추상의 뇌, 연상의 뇌, 이런 이제 추리하는, 이런 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다른 사람, 보통 사람하고, 비교해 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 군데는 보통 연상을 하고 추리를 하는, 전두엽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앞에 이마에 있는데, 이 전두엽을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이제 추상적인 상상, 이미지, 이거를 사인, 이걸 담당하는 데가 이 브로드만 39번이라고 요쯤 있습니다. 요 부위하고 이 부위하고 이 두 군데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기는 별 차이가 없고 요 부위, 브로드만 39번이라고 하는 요 부위만 특별하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인슈타인이 발달해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평소에 깊은 상상을 할 때 사인하고 이미지 가지고 상상을 했다. 그걸 담당하는 애거든, 여기가. 그리고 또 이제 뇌세포가, 거기가 많은 게 아니라 뇌세포가 큰 거에다. 그러니까 그 부위가 양쪽으로 팽대한 겁니다, 이 부위가. 그리고 이 뇌세포에다가 영양을 공급을 하고 또 이제 찌꺼기 물질들을 배출해내는 보조세포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글리얼 셀이라고, 뉴로글리아. 그러니까 뇌교, 교세포. 교라면 무슨 말이냐면, 악교하는 교의 끝자를 쓴 거예요. 끈적끈적한 풀같이 생긴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를, 신경세포를 지지해주고, 보조해주고, 지탱하게 해주고 하는, 이게 이제 신경세포보다 10배가 더 많아요, 뇌 속에. 이것들이 엄청 더 많은 거예요, 이 부위에. 그런 건 왜 많은가 하면, 여기서 끊임없이 이 부위에, 브로드만 39번에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많이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노폐물도 많이 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영양소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 부위가, 그러니까 뇌세포는 더 커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지지해주는 보조세포는 훨씬 더 밀집해 짜여가 있고, 엉성하지가 않고 밀집해 있고,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다. 이 증거를 찾아내게 됐죠.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쓰는 뇌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도 내가 다 달라져 있어요. 화를 많이 내면 내가 커지겠죠? 그죠?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하는 내가 발달할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맨날 걱정만 하고 막 괴로운 생각만 하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초조하고 짜증내고 뭐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불평하는 내가 짜증내는 내가 발달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걸 담당하는 내가 발달할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해 볼 겁니다. 이제 그게. 또 하나 재밌는 얘기는 독일 대학에서 한 연구인데 의과대 학생들 46명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국가고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미 독일도 마찬가지로 의과대학을 마치고 이제 국가고시를 시험을 쳐가지고 의사가 되거든. 의사 자격고시죠.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떨어지면 의사 4년 공부한 거 다 흑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험을 치는 애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단지 이제 이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기억력, 의사 시험은 큰 기억입니다. 뼈도 외워야 되고 근육도 외워야 되고 신경도 이름도 외워야 되고 약물도 외워야 되고 뭐 온갖 외우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는 내가 기억력 담당하는 애 발달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그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진단을 합니다. 이거는 추리를 해야 되죠. 추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환자 어디 아프다 하면 이거는 좀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가 이상이 있을 거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처방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추리하는 내가 또 발달돼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의사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많이 한 이 친구들을 뇌를 검사를 해봤더니만은 아니나 다를까 기억하는 뇌하고 추리하는 뇌가 특별하게 더 발달돼 있더라라는 것이 1998년에 밝혀진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아까 우리가 특별한 훈련, 특별한 운동, 특별한 감각 훈련 이런 거 하면 특별한 운동과 감각 담당 뇌가 발달되고 이번에는 특별한 사고 훈련을 하면 그 사고 또는 기억, 생각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열심히 하면 무슨 훈련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열심히 하면 새로운 걸 자꾸 듣고 하면 그거 부위에 내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 안 하면 내는 퇴화된다. 네. 또 근육 운동과 같아요. 이 아령을 계속 하면 그 아령 그 담당하는 이두박근 이렇게 발달하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우리도 공부를 안 하면 내는 퇴화한다.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 자, 그런 걸 이제 하는데 이런 걸 내가 바뀐다라고 하는 특정할 훈련, 사고 훈련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경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가소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플라스틱이라는 말인데 플라스티시티, 플라스틱 서전 이게 뭐냐면 성형외과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코를 높이고 뭐 하는 거 바꾸죠. 얼굴 뭐 주름을 바꾸고 뭐 어쩌고 바꾸고 하는 게 바꿀 수 없다 그러면 그 가소성이 아니잖아요.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얼굴을 성형에 의해서 이쁘게 만들 수가 있다. 바꿀 수가 있다. 그게 플라스틱 서전들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신경도 바꿀 수가 있다. 예? 뇌도 바꿀 수가 있다. 예? 그걸 신경 가소성.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생각, 과거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그 습관대로 행동한다면 내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 이제 레코드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레코드판 있을 때 보면 맨날 그 음을 하면 그 바늘 있잖아요. 그 축음기 바늘이 뭐 하나 그 상처가 유성기 판에 상처 받으면 막 그냥 이상 소리 막 나고 하면 그걸 또 틀면 또 소리 나고 그러죠. 맨날 같은 궤도를 다니면 그 나중에 그건 아무 옳은 음악도 안 나와요. 이제 나중에. 그죠? 못 쓰게 되죠. 마찬가지야. 우리 사고를 똑같은 걸 반복하면 타성적 사고라 그래서. 예? 아무런 새로운 것도 없고 맨날 똑같은 뇌도 회로가 맨날 같은 회로.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써버리면 그게
이제 손상이 돼요. 따라버린다. 전기줄도 그래. 요번에 저기 강원도 불난 것도 빨리 갈아줘야 되는데 안 갈아주니까 그게 그게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면 그 해지잖아요. 예. 전기줄 같은 것도 위에다 코팅해 놨잖아요. 이거 오래되면 비바람이 또 이런 거에 풍우에 의해 가지고 삭고 막 이러잖아. 그게 바로 이게 쇼트가 되고, 예. 그 마찬가지예요. 신경도 오래 쓰면 그게 옷도 오래 입으면 헤어지듯이 신경도 헤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가 안 만들어져요. 그건 오히려 내가 퇴화되는 거죠. 그래, 이제 그 나이 한 80, 90 되면 이제 그 나이가 80, 90 된 사람들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소설도 읽고, 새로운 무슨 뭐 도전도 해보고, 새로운 뭐 춤도 춰보고, 노래도 해보고, 동작도 해보고, 뭐 새로운 데 여행도 가보고, 이런 사람들은 젊어, 나이가. 그런데 한 50도 안 돼가지고 하면 영감짓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맨 똑같은 소리 하고, 똑같은 잔소리 하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소리 하고 하면 이게 50도 안 돼가 노인이 돼요. 그러고 이 얼마 안 가 치매에 걸린다. 알겠어요? 네. 그게 사고를 새롭게 하면 내가 새롭게 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 그 내가 퇴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은 옛날 방식하고 달리 사물을 보고, 달리 이제 그 사물 소리를 듣고, 또 달리 냄새를 맡고, 달리 옛날과 달리 만지고 맛보고 이렇게 됩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이게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루트가 만들어지겠죠. 새로운 회로가. 새로운 뇌회로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것은 혁신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고, 그렇죠. 옛날 필름을 계속 신라의 달밤만 돌리면 그 신라의 달밤으로 돌아갑니다. 발전 못하고. 그 새로운 내가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걸 경험하고 자꾸 새로운 걸 아까 감각적 훈련을 하면 내가 커진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 챙겨서 이제 운동도 하고, 마음 챙김 운동 같은 게 뭔가 하면 태극권이 대표적인 마음 챙김 운동이에요. 응? 태극권. 해보셨나? 그 다음에 이제 요가 같은 것도 대표적인 이게 돼요. 하타 요가.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살핀다. 이게 마음 챙김 명상인데,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내가 지금 즐겁구나. 내가 기쁘구나. 이거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그렇게 보면, 이제 때때로 시시각각, 순간순간 내 마음을 알아볼 수 있어요. 내 감정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한번 살펴봐. 그거 안 살펴보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하루 종일 가도. 뭐 했는지 모르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나를 안 살펴보면 몰라. 화가 났는지, 욕심을 내고 있는지, 무슨 망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살펴야 돼. 내가 나를 살핀 게 명상이에요. 내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알아보고, 내 생각을 알아보고, 내가 느끼는 감각을 알아보고, 내가 나의 관찰자야. 내가 나의 관찰자. 내가 나를 관찰 안 하면 누가 나를 관찰해 줄까? 네? 세상에 아무도 관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를 관찰 안 하는데 내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알아봐줘요? 그런 사람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남에 끌려다니죠. 네? 진정한 내 요구가 뭔가? 내가 진정한 바람이 뭔가?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게 뭔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난 진정으로 이걸 바라고 있구나. 나 이걸 진정하면 잘하겠구나. 자기를 안 살피는데 누가 왜 자기를 도와줘요? 아무도 해줘요. 한번 맨날 부러워만 하죠. 자기 안에 있는 이 소중한 보석을 안 찾고 맨날 남이 가진 그 보석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보통 99%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보석을 찾아가는, 이게 명상을 하는 사람.
오늘 이 순간부터 예? 정말 그걸 해야 돼요. 나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감정을 살피고 새로운 생각을 살피고 나의 이게 새로운 거예요. 과거는 그렇게 안 해본 거예요. 과거는 그냥 막 그 자동화돼 가지고 의식 없이 자동화돼서 내가 날 주체도 뭐하고 알아서 하면 원하는 순간에 막 자동으로 달아나고 자동으로 말하고 자동으로 생각하고 주체를 뭐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조절이. 그게 이제 생각으로 하면 망상이고 허상이고 공상이고 그런 겁니다. 실제적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마음 챙겨서 이제 생각하고 운동하고 또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 새로운 내로 태어난다. 한 생각을 말이죠. 마음 챙겨 생각하면 수백만 개의 그 다른 신경세포하고 접속을 해가요. 알겠어요? 우리 뇌 속에는 한 100억 개 정도의 한 1000억 개 정도의 뇌세포가 있고요. 500조 정도의 시냅스가 있어요. 500조. 그러니까 한 생각 딱 일으키는 순간 엄청나게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딱 생각하는 이 명상 한 5분만 하더라도 그만큼 효과가 온 뇌를 다 바꿔놓는 겁니다. 새로운 접속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도시가 이제 확장이 되면 그 새로운 도로들이 막 연결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로운 생각을 하면 자꾸 사고의 외연이 확장돼 가고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뇌 세포가 더 커지고 그게 이제 새로운 뇌로 만들어져 간다. 이런 걸 아시고 명상이 뇌를 바꾼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건 다음 시간쯤 가서 할 겁니다만은 2005년에 이제 매사추세츠 대학 종합병원에서 하버드대학의 심리학자 시에라 라자가 명상을 한 사람들이 보니까 MRI를 촬영을 해보니까 집중력과 인지, 기억, 자비심, 공감을 담당하는 뇌피질 부위가 확장되어 있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10년에는 헬젤이라는 독일의 그 뇌과학자가 미국 하버드대학에 와가지고 공동 연구를 한 건데 하루 40분씩 2달에서 1년 명상을 마음챙긴 명상을 한 사람을 알아봤더니 역시 여기도 이런 인지 담당, 공감 담당, 알아차림 담당, 기업 담당 이 뇌피질이 한 5%보다 용적이 더 커졌어요. 두께라면 0.1 내지 0.20mm 더 두꺼워졌고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주의를 담당하고 기억을 담당하고 공감을 담당하는 내부위 이런 것들이 확장된다. 즉 인지 기능이 늘어나고 감성 지능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명상 수련을 하면 바로 부정적 정서가 개선이 돼서 심리치료 효과가 생긴다 하는 걸 밝혔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고 끝낼게요. 감사합니다.